햄 소세지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음식의 첨가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참치도 분말형으로 만들어서 음식의 첨가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고등어, 연어, 뭐 이렇게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런 것들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의 첨가형으로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고기 종류는 해산물 종류는 다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칠면조 같은 것들도 뭐 이게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닭분말을 갖다 실제로 만들거나 닭뼈 분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닭 부산물로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식의 첨가용으로 칠면조나 오리도 괜찮고 뭐 이렇게 다른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명태알이라든지 그 뭐죠 캐비어 또는 그 날치알 그다음에 이렇게 양미리알 이런 것들을 튀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거나 튀겨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새, 고등어나 잼 소시지를 결합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의 첨가용으로 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저도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알거든요. 음식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루로 만들어져 갖고 사전에 항상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넣어가지고 맛을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굴소스라든지 모든 피시 소스를 가루로 만드는 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젓갈도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음식에 첨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멸치 이렇게 어떤 피시 소스, 멸치 액젓과 참치 액젓 기타 이렇게 라면 소스 만드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분말로 만드는 나는 되게 큰 사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가루나 쌀가루 이런 찹쌀가루를 튀겨가지고 그다음 보리나 곡식, 볶음기리 모든 이런 것들을 튀겨서 판매를 해서 그것을 분쇄를 하면 이게 빵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그것을 유통 사업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튀겨서 가루로 분말을 만들어서 한다. 남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제 기술이 방송가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막 사용이 되는데 이번에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런 분말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 고등어나 참소들 이런 분말들이 떡이나 어떤 이렇게 빵 이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면 종류, 그다음에 스파게티면이나 라면 면발, 기타 모든 면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면 만들 때 찹쌀풀, 밀풀, 쌀풀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쫀득거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떡 같은 데도 굳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마요네즈를 첨가해서 굳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떡 같은데 또 치즈 아니면 치즈, 두부, 그다음에 카이막, 터키 카이막, 그다음에 약밥 같은데 또는 오뎅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새,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떡 같은데도 역시 그러합니다. 떡 종류에 상관없이 뭐 시루떡이 됐든 백설기가 됐든 뭐 떡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다 넣어서 판매한다. 거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에, 할러버,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합니다. 맥주나 술을 넣어서 이렇게 과일주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면 치즈가 되게 맛있을 것 같죠. 카이막 같은 거 이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포도주가 들어간 치즈 괜찮잖아요. 네. 과일주 종류는 다 돼요. 딸기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딸기주가 들어간 요플레,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요플레나 요거트에다가 술을 과일주를 결합해서 만드시면 되게 제 방식으로 만들면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산, 파마산, 치청, 천에, 할로바, 귤청, 자몽청, 과일청과 과일잼을 결합해서 이거 끓여서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물에다 넣고 소금 설탕을 먹여서 증식시킨 걸 투입시킵니다. 그다음에 부주포의 보리역 기름을 끓이지 않고 그냥 넣고 매일마다 소금 조금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줘요.
이 방식으로 시골마을 이장우 프로그램에서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막걸리 재료법의 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가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모둠으로 그냥 몽땅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사업도 이렇게 만약에 조사한다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기술이. 이 부분을 말씀을 뭐 콘센트 사업 하신 거 아니시죠? 이거 이것도 있고 콘센트 사업이 아니면 이게 누전 차단기 이렇게 달자는데 안을 냈더니 그것도 하시면 누전 차단기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시는 게 아니고 기술도 모르고 혹시 방송가에서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안 했겠죠.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건데 여기다 하셨더라고요. 꺼내보니까 이게 들어갔다. 이게 얇아요. 입력 출력선이 같아야 돼. 이거를 도매가로 하면 2천 몇백 원이면 될 텐데 그럼 여기다 추가하면 별로 단가도 비싼데 여기서 타는 냄새가 소소소소. 그래서 일단 깨봤더니 이게 이걸 나타나. 입력선은 그 전선이 굵기가 2개로 굵고 이거는 얇으니까 이쪽에 전기가 정체가 돼가지고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안 구분할 수도 있으니까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누전차는 작동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 입력선, 출력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기술도 모르고 만든. 여기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콘센트에 이 금속을 두텁게 해서 배터리로만 금속 배터리 콘덴서 이 개념으로 만드시면 MACC 기술로 들어간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알루미늄판이나 구리판이나 넣어서 다른 걸 황산이나 뭐 다른 걸 첨가하셔도 또는 금속에다가 뭐를 산화처리든 뭐든 첨가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물에다가 금속 넣어가지고 금속바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전도체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두껍게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주면 카페시타가 된다는 기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반도체 회로에 들어갑니다. 트랜지스터 카페시타. 디램 같은데 현재 약간 그 금속 구조를 약간 회로 자체에다는 캐패시타 트랜지스터에다가 두텁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전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보다 많은 어떤 그 전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리프레시 전기가 사라지니까 회로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제가 해결을 했다 그랬죠. 이렇게 금속 자체에다가 두텁게 만들면 카페시타가 된다는 콘덴서가 된다는 이론 이 기술을 따라 삼성도 이거 확보 못하면 날라가요. 삼성이라는 자체가 디램 자체가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타도 약간 금속을 좀 두텁게 만들어줌으로써 틀려지게 되고 트랜지스터도 다른 금속으로 대중소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스파크 서로 다른 전기도들에서 스파크 현상에 발열이 일어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셔야 된다 그랬죠. 모터 종류자도 철심에다가 구리를 코일을 감아놔서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 don도도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쇼트 난다고 구리 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다. 그거 하시면 근데 그 방식으로 그걸로 배터리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판에다가 절연 구조를 갖추고 이렇게 길게도 돼. 판에서 갖추고 수십 장 겹쳐는 그것도 이렇게 배터리가 됩니다. 이것도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MACC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 2차 전지, 연료 전지가 됐든 압축 전지가 배터리 일종의 전기를 담은 모든 것 거기다가 전기선을 10개짜리다 그러면 각각 연결해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100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언오프 구조로 10개면 하나에서 갖다 써요.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4개 쓸 때 10개 갖다 이렇게 틀리게 전기량을 갖다 쓰는 기술이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되는데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전자 회로기판에 소프트웨어 명령 구조에 들어가고 뭐 CPU도 들어가겠죠. CPU나 GPU 같은 데도 명령 체계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줘야 될지는 명령을 해야 되니까 로봇 같은데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뭐 배터리가 100개든 1000개든 각각 연결해서 100개에서 배터리 갖다 쓸 때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데 이걸로도 하고 파워뱅크 안에도 이런 배터리가 있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12.5V, 30V, 60V, 110V, 220, 380 자유롭게 전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강중력으로 속도를 내거나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조향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자세를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세를 제어하는 데서 그래서 CPU 명령 구조에서부터 이 전기를 얼마 줘야 될지를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두뇌에서부터 이 기술을 씁니다. 최적의 효율을 따라서 전기를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CPU도 이렇게 그렇게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금속을 두텁게 해야 된다.
최근에 또 5개 갈았어요. 그래서 고장이 많다는 얇은 놈, 이렇게 얇게 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퍼지고 동그랗게 만들면 더 좋은데요. 동그랗게 만들면 거기가 전력이 압축이 돼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얇게 된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결함이라는 거죠. 아니면 이걸 아예 금속을 두텁게 만드는데 좀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거나 오돌도 들어가면 뭐 링식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기를 축적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링식으로 이렇게 두텁게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넣으면 거기에 대나무 카페시다가 된다는 게 이론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모터 같은 선에도 모터 감아놨을 때도 구리선이 있다 그러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거기에 카페시다가 되고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가거나 이런 금속 조각에다가 전기를 금속 조각 인위로 달아놓으면 거기에 금속 조각에 전기가 컨덴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모터를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보토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연구자석도 그렇고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도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수십 개,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래야지 전기가 많이 축적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양극재, 양극재, 음극재 분말 구조나 입자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크기를 틀리게 해서 또는 그 연구자석의 어떤 분말과 입자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씁니다. 그냥 흑연 배터리,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로 납축 전지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연료 전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건전지도 만들 수 있고 탄소봉도 그렇거든요. 탄소봉이 하나 들어가는데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는 거죠. 이런 금속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 축적되는 그게 이제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전기 가득 금속판 넣으면 전기 배터리 그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제 기술이에요. 흑연 소재 탄소봉을 여러 개 많이 넣어가지고 전기를 축적 구조 가집니다.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수백 겹의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층을 틀리게 해서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 넣고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아연판도 대중소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나 2차 전지나 납축 전지 모든 전지 부분에 배터리 또는 파워뱅크가 됐다 어디 이런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 겨울에 방전 구조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데 겨울에도 여기서 보면 피복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가둬져서 전기가 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10개 타일을 묶어놔도 방전이 이게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 반도체 같은데 밑판에나 이런 데다가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이 아니더라도 소재가 뭐가 됐든 절연 형식을 주면은 열이 축적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피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술 SK나 삼성, 마이크론이나 TSMC, 도시바 이래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인텔도 그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구리에다가 후리판에다가 절연 구조를 갖춘 저런 전기선 피복처럼 그래서 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5개,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만들면 그게 이제 MACC 기술 커패시다가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길게도 만들 수 있고 모양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소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뭘 첨가를 산화처리도 뭘 첨가를 시켜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연료전지, 자동차 2차 연료전지에 이렇게 전해질 구조를, 전해질 파이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나 이렇게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쓰시면 제 기술, 그 자체가 제 기술이 된다. 5개나 10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열이 모여 있으니까 화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를 분할시켜서 이 배터리처럼 건전지처럼 10개다, 5개다 그러면 각각 전기선 연결은 빨리 충전이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부적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갖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 전지도 한번 몇 개로 분할해서 쓰고요. 충전을 하게 될 때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이렇게 나타내서 전원을 차단시킨 기술을 쓰는데 LG에서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백남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LG는 제 거 기술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무단으로 쓴 기술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각 대기업마다 삼성, 현대기아차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고 YTN의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나게 국가기관에 많이 광고를 내셨는데 참 이례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십니까?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를 내고 있고 주한미대사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관광 유럽 쪽이죠.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무단으로 제 기술이 지금 YTN에게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붙여야 했더니 그것도 하시고 비상벨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하셨죠. 유리창을 덧붙이는 안을 하시던데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올 때 유리창을 덧붙일 때요. 여름에 겨울과 봄의 온도 차이로 인해 습기가 찼을 겁니다. 벌어지거나.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그걸 모르셨던 것 같은데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결합시킨 건 아니시죠? 네, 제 기술을 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이 안에 들어가 겉에는 안에가 유리창에 들어가 겉에는 플라스틱창. 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써야지 안에 습기가 안 들어가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플라스틱장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 빛의 투과성 두꺼우면 빛의 투과성이 안 좋은데 투명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유리석연 코팅 내사랑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재료하고요. 유리창에도 쓰고 모든 타일 도구에도 쓰고 타일 이렇게 플라스틱에 써서 내열 구조로 갖춰서 디스플레이 판너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전극을 둬가지고 불빛을 창에다가 비추는 방식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창에다가 비춰가지고 이렇게 창을 갖다가 이렇게 전극을 안 두더라도 창에다 비춰가 좀 비싸죠 단가가. 그러면 이게 비춰가지고 색깔을 갖다 변화시켜주는 식으로 아름답게 창을 구성하거나 건물에 비춰가지고 건물의 색깔을 틀리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 빔을 사용해 가지고 건물에다가 알루미늄판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 전체를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서 건물을 갖다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되게 컬러풀할 텐데요. 이것은 저기 있습니다. 카페 창문 같은 데도 둬가지고 프로젝트 빔을 이용해서 광고판으로 사용한다든지 영상을 비추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간판이나 이렇게 간판에다가 붙여서 이것을 프로젝트 빔으로 하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빔을 할 때 기존의 스크린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기존에 이제 그다음에 이런 거울 방식의 스크린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밑에 밑판에 뭐가 됐든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이렇게 하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덧붙여가지고 이게 스크린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빔을 두 개, 한 개짜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두 개, 세 개에서 두 개의 동영상에 세 개의 동영상을 동시에 띄우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몇 개의 동영상을 또는 프로젝트 빔을 두 개로 만들어서 두 개짜리 쌍으로 돼 있어서 두 개 화면을 동시에 트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개나 네 개 이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여기 어디 갔죠? 이게 이게 이거를 어디 갔나? 있구나.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두텁게 만드는 일체 행위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야지 없는 사람이면서 갖다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거를 약간 동그랗게 만들거나 이거를 압이 세게 두텁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다 마찬가지.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리판이나 또는 이렇게 철망 이런데 그 다음에 알루미늄 모든 금속 구조에 상관없이 철판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 굴러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페인트 코팅이라는 방법으로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서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 굴러서 페인트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구조를 쓰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알루미늄판에다가 구리판을 알루미늄판 기타 다른 금속에다가 구리를 살짝 도금을 하는 구리를 살짝 입혀주는 방식으로 에어컨 같은데 구리 자체의 어떤 살균 효과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드니까 구리가 비싸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LG 같은 데나 삼성 에어컨 만드는 회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 기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구리판에다가 구리 같은 데도 되고 부식이 잘 안 돼. 알루미늄 코팅을 해준다든지 철근 같은 알루미늄 코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알루미늄 코팅 같은 것, 알루미늄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돼서 유리막을 넣어서 해주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금속을 분말로 먼저 다 가루를 종류로 만들어서 섞어가지고 그것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판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 어떤 데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합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은 제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또 금속 같은데 칼 제조할 때도 그렇고 또는 고무판 플라스틱 만들 때 기존에 가로 세로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똑같은 소재로 또는 다른 소재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갱이를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알갱이를 넣어서 하거나 분말 형태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운판 같은 경우에는 천연 알갱이가 천연 고무가 들어간 건 알갱이가 천연 고무 안에 합성 고무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갱이를 대중소로 동그랗다고 합시다. 대중소로 넣어서 하면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덮으면 탱탱볼이 굉장히 탄력 있게 되고요. 또는 여러 겹으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대중소로 넣어줘 또 탄력이 있어요. 이 기술을 이렇게 신발 밑창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거를 고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도 사용하거나 그런 고무를 아무래도 탱탱볼이 되겠죠. 자동차 타이어 이런데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데도 사용. 고무 종류는 어디에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발 밑창에도 사용하고 깔창에도 사용. 이 기술을 어디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뼈대를 넣어서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에다가도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 소재나 금속 소재로 가로 세로 뼈대를 대고 그럼 고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에 들어가거나 분말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소면 나일론 합성소면 나일론에다가도 알갱이를 이렇게 금색 다양한 색의 염색을 해서 넣고 그러면 컬러풀한 색깔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 같은 데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속 뼈대 이렇게 넣어주거나 다른 금속 알갱이 분말 아니면 합성소면 나일론 뼈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일론 분말이 들어가거나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카본 소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나 펠리클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기술이 됩니다. 어떤 탄소소면을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소면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기술이에요. 기타 다른 합성소면으로 만드셔도 제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석영실을 광섬에서 만들 때 석영실을 기반으로 광섬에서으로 만들거나 합성소면 비트과일 90%짜리로 해서 또는 뭐 합성소면 나일론선으로 90% 아니더라도 광섬유로 만들거나 아크릴선에다가 아크릴하고 합성소면 비트과일 90%를 섞어서 그걸 광섬유선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스브라미선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줍니다. 그래서 우수한 해저 케이블이나 동쪽에 우수하게 제품이 작용합니다. 모든 피복에는 이게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건축물 타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대나무 막 뿌리 구조를 주기 위해서 철사나 철망 이런 데 부식이 안 되게끔 처리하고 아까 지금 얘기한 방법대로 가로세로 이렇게 했다. 그럼 뭐 정형적이나 비정적인 것 이렇게 해서 그 건물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강하게 이어주는 구조일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다른 소재, 합성소면 실이 다른 소재가 들어가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진 구조를 만들 때 기초 타설을 할 때 제주도 같은 데 좋을 것 같은데요. 기초 타설을 콘크리트 타설하잖아요. 그 밑에 징박듯이 이렇게 콘크리트 철근 건트를 넣어서 징박대 사면으로 해서 징을 바꿔놓으면 내진 구조가 됩니다. 이런 제주도 같은 데는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 저한테 돈을 내시고 쓰시죠. 콘크리트 도로 깔 때 아스팔트 플러스 콘크리트 구조 가로 세로로 해갖고 콘크리트를 넓게 밑에 이제 기초는
차가 다니니까 기초가 좀 더 튼튼해지겠죠. 미셔가 넓게 이렇게 차가 다녀도 아스팔트 플러스 콘크리트 도로를 같이 뭐 가로 이왕이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일반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모양으로 만드셔도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섞어가지고 가루 구조로 섞어줘. 이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 구조로 섞어주는 거는 합성섬유 나일론선이라도 합성섬유 실에다가 섞어주는 구조. 구조형 알루미늄을 단열 백지 같은 걸 섞어줘서 열을 반사복사하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장판 같은데 또는 벽지 같은데 넣어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을 쓰면 스티로폼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비닐 소재에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텐트 천 만들 때도 고정 알루미늄 가루나 이렇게 텐트 천을 결합해서 만듭니다. 천 구조에도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탈을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하거나 천연돌 마사토가드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돌들 천연 돌들을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콘크리트 몰탈에다가 섞어주면은 콘크리트 구조에 섞어주면 건축이 컬러풀한 건축물이 되는데요. 거기서 쓰시면 제길입니다. 붉은 벽돌과 네아 벽돌을 모양을 세모나게 동그랗게 이렇게 벽돌망으로만 만들지 않게 다양한 모양 만들어서 건물에다 부착을 시켜가지고 건축물을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에다 부착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건 되게 컬러풀하고 예술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아트 작품이면 아트하게 다른 건 깨지기가 쉬운데 단가도 싸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천연돌을 가공하셔도 그렇게 하지만 천연돌을 금색은색 다양색 염색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천연돌도 그렇게 만들어 건축 소재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렇게 가공해서 붙여놓는다는 거. 뭐 계단 같은데 붙여놓으면 좀 아트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뭐 다른데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세모나게 네모나게 캐릭터명으로 만들어 다양하게 만들어줄. 뭐 나무명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런데 붉은 벽돌과 네아 벽돌을 입자 구조로 만들어 갖고 금색에서 다양색 염색해서 다른 벽돌 소재나 벽체 만들 때 시멘트 물살에다 섞어줘서 컬러풀한 소재로 만드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건축물 타설할 때 건물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존에만 폐 콘크리트를 상태에 좋은 놈으로 해서 그것을 섞어주는 그런 공기도 단축되고 되게 좋은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같은 물 들어가잖아요. 하수도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물 빠지는 데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격자로 해서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물이 빨리 빠지는 구조를 만들거나 캐노피 같은 것을 지하철처럼 설치해서 안 들어가게 하는 물이 안 들어가게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하 공간에도 그렇겠죠. 지하 공간 물 들어가면 빨리 하수구가 많다면 빨리 빠져버리겠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꽃 같은 거를 유전자 교배할 필요 없이 잘라서 파니까 금색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해서 이게 컬러풀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무도 되고 살아있는 꽃과 꽃나무도 돼요. 살아있는 꽃과 나무에도 되고 화초에도 되고 흙과 물에도 염색을 해서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화분 자체에다가도 기존에 화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든 뭐든 이렇게 이게 필름 형식으로도 어디 붙여가지고 이게서 컬러풀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화분 같은데 밑에 물을 줘가지고 자동으로 그 빨대 같은 것이 위에 있어서 구멍이 뚫려져 있고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드는 전동 장치로 하시 이런 화분 만드시면 제 기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도라루방 사업인데요. 도라루방을 개종에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라루방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슈퍼맨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옷, 배트맨 옷도 괜찮고 온갖 종류의 옷을 입혀가지고 의인화 시켜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귀여운 목걸이 모자, 세워도 되고 크리스마스 모자 그렇게 해서 하거나 표정을 짓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는 근엄한 표정의 도라루방을 가공해서 표정을 짓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익살스러운 표정, 다양하게 재밌는 표정, 귀여운 표정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라루방을 가공해서 약간 형태를 틀리게 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익살스럽게 오뚜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오뚜기 모양으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필통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필통 모양. 그 다음에 자동차에다가 도라루방이 이렇게 머리가 타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등등 도라루방에다 나무, 야자수 나무를 꽂아서 판다든지 도라루방에다 토끼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토끼라든지 각종 캐릭터를 결합시켜서 같이 세트로 판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형을 만들 때도 도라루방을 금색, 은색, 다양색 좀 더 표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죠. 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컬러풀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도라루방을 인형으로 만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표정 있는 인형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가에서 이것도 표정 있는 인형이 여기서 나오던데 외국에서 좀 어이가 없어요. 도라루방 이미지를 현재 딱 이 이미지를 소프트웨어상으로 이게 저작권과 관련이 되어 있죠. 문화재청에서 한 거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소프트웨어상으로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의인화시켜서 다양한 모양으로 가공해서 캐릭터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도라루방을 이미지를 갖다가 의인화시켜주는 익살스러운 표정, 재밌는 표정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보다 다양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를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현재 도라루방은 근엄한 표정인데 그런 거 빼면 다 나머지가 캐릭터로 재창조한다는 거죠. 재창조해서 의인화 시켜주니까 약간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무사하게 도라루방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작권 형성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주도청이나 관광공사에서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청 캐릭터 있잖아요. 경찰청 캐릭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을 캐릭터도 괜찮던데요. 네. 그렇게 해도 의인화시켜서 판매를 인형으로 판매한다. 이 사업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데서 딱 얘기할 소주 회사에서 인형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혀갖고 딱 나오시더라고. 참네. 파급력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 방앗개잎 같은 거를 어떤 동물 사료에 넣어서 거기에 하는 것 또는 조리대 같은 걸로 사시는데 방앗개잎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동물 사료에 넣으려면 싸고 그렇게 하시면 방앗개잎을 어떤 농토에 뿌려가지고 토양에 뿌려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다음에 매실청 낙과된 거 좀 싼 거를 동물의 사료에 섞어서 이렇게 치료되도록 만들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실청이라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항생제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조리대 또는 매실청 조리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매실청 유자초 조리대일 수도 있고 커피 먹어도 괜찮은 애들은 커피 조리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항균교조를 사용한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된 열군제조 지적재성을 형성을 발표합니다. 또 이런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몸에서 냄새를 없애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이거를 먹으시면 몸에서 냄새가 없어지는데 냄새 없어지는 용으로는 생강을 좀 더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가 좀 체취가 나는 분들은 냄새를 없애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의 결합으로 냄새 없애주는 이런 냉장고 탈취제로 넣을 수 있는데 액상형으로 만들어 페브리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향료를 첨가할 수도 있고 여기도 베이킹 소다, 젖산 소금을 결합을 해서 베이킹 소다, 소금을 결합을 해서 목이 끈끈이 이렇게 초발이 끈끈이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기존에 쥐 잡는 끈끈이 뭐 이렇게 바퀴벌레 끈끈이에다 치즈 향을 덧붙이면 되게 대박 날 텐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베이킹 소다, 젖산 어떤 설탕을 액상형으로 만들 빠져갖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불빛으로 유연할 수도 있고 또는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 이런 설탕을 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알갱이로 하든지 해서 개미 같은 거 아니 개미가 저기 진드기 잡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베이킹 소다 설탕에 결합을 하시 이것은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음식물 기반으로 해서 야채 같은데 소금기 좀 없는 거,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끓여서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기를 넣으니까 액상비료가 됩니다. 액상비료 다른 한약재라든지 음식 기반에서 사람들이 비료를 안 받으려는 게 곰팡이 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끓였더니 액상비료가 돼. 그렇게 썩지도 않고 부패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토양에다 뿌리면 됩니다. 고용비료로 하거나 이거를 토양에다 갈아서 토양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음식물 소금기 있는 것은 약간 씻어갖고 물로 끓여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방송가에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락스 과산화수로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으로 제가 이거를 충치균 같은 것도 이번에 꿀렁꿀렁꿀렁 하면 이렇게 프로테이즈는 딱히 안 지키셔야 돼요. 충치균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완선을 해결할 목적으로 해결했는데 원선을 열탕소도 그래 드라이기 순간은 150도가 넘어서 스타곤 연선을 되게 가열해서 다 소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루에 10대 번 비닐장갑 끼고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별로 없어서 드라이기로만 관리하고 열을 해서 살균하는 피부병을 예전에 제가 피부병 치료제로서 사용했는데 그냥 드라이기 열에 갖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점이 뭐지 찾다가 그래서 드라이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열탕 소독이라든지 열을 계속 축적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피부병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뾰루지 너들은 뭐 다 사라집니다. 헤르페스 이렇게 가열하는 게 소멸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게 유방암 같은 경우 보면 결절 말든지 그러면 그런데도 한번 가열을 해서 열을 축적해 보세요.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만 이걸 갖고는 전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티눈 같은데도 이렇게 열을 가열해서 배서 반복하면 결국 떨어지는 이런 뭐 이렇게 성기 헤르페스 이런 것들도 가열도 되고 그래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헤르페스는 이렇게 어떤 토마토 케첩 제 방법, 식품과 약재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된 열건제줄 지적재상 형성을 발표합니다. 토마토 케첩 절반, 그 다음에 깔라맛이 콸콸, 매실청 콸콸, 그 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이렇게 하고 생강청을 좀 넣어줘요. 그 다음에 초고추장에다가 마늘 갈은 거 생마늘, 그 다음에 유자청을 넣어서 그것을 넣어줍니다. 초고추장 식초 들어가거나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과식초도 괜찮아요. 이렇게 점액을 분비해서 방어층을 유장을 방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를 끓인 물을 같이 넣어줘요. 이걸 갖다 컵에다 넣고 7번에 걸쳐서 물 조금 타서 먹으면 혈액속에 20초 30초에 반응해야 돼요. 혈액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내가 이제 무좀을 갖다가 이게 그 치료할 때 드라이기로 먼저 진물이라는 것은 가열을 해서 없애고 각질형 무좀 같은 거 이렇게 스프레이통에다 상어식초를 넣어서 했거든요. 계속 뿌렸더니 소멸돼 다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좀 치료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이거 제품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탈모 제품에 이런 것을 이렇게 상어식초를 갖다가 상어식초나 식초를 넣어서 머리가 풍성이 나는 거예요. 탈모 제품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가 식초를 넣어서 또는 이빨 치약에 상어식초를 넣거나 식초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되게 하얘져요. 이렇게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지 마세요. 탈모 만들 때, 탈모 제품 만들 때 영양분을 좀 보강해 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은 영양분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커피 조리대일 수 있습니다. 커피 유자종 조리대일 수도 있고요. 원형 탄물질 같은 거는 약간 바이러스 의심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바이러스 소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토마토 케첩 소스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바이러스라면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바이러스 종류에는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타고래. 이거에다가
매실청하고 유자청 조리대 하셔도 되고요.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 하셔. 그걸 드시면 몸에 냄새도 없어지고 살균 구조가 됩니다. 거기다가 약간 보관 구조로서 달걀 어떤 분말이라든지 달걀게 익혀가지고 칼슘을 내심으로써 세멸치, 건포도 이런 걸 드시거나 깔라만 골드키 하나 드시고 그것을 분말로 형태로 같이 제품화 형성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살균 구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혈관 타동제로서 무화과 열매나 또는 그 율무, 녹두를 볶아가지고 그걸 혈관 타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걸 같이 제품화 시켜서 한다는 거죠. 이것도 한모치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혈관 타동, 바이러스 살균, 그다음에 영양 분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변비 치료제 무화과 열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근육 이완제로서 녹두를 끓여가지고 여기서 탄산 넣어가지고 판매하면 대박일 거예요. 과일청과 과일잼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녹두가 근육 이완제로서 운동을 했는데 뻣뻣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녹두를 끓여서 먹으면 근데 제품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녹두를 차로 가공해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앗개념을 차로 가공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홍차, 녹차 이런 우롱차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튀겨가지고 살짝 그다음에 씻은 다음에 가공하는 모든 차를 종류를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도 튀겨가지고 한번 그것을 후라이팬에 살짝 씻어서 후라이팬에 볶는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를 후라이팬에 볶다가 나쁜 기름이 좀 나요. 물에 살짝 씻어서 이렇게 볶습니다. 거기다가 볶은 기립가루나 각종 고깃가루, 보리나 쌀, 기타 등등등 이렇게 녹두 이렇게 이런 것들 율무 이렇게 살짝 프로테이지 넣어주거나 과일잼과 갈청 또는 맥주나 술 이렇게 다음에 치즈, 초콜릿, 생크림, 연유, 휘핑크림 다양한 걸 넣어서 이렇게 맛을 넣어주. 그다음에 어떤 허브차 식물들이나 그다음에 꽃차를 넣어서 향을 입혀주는 방법. 이런 같이 이제 로스팅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옥수수 같은 것도 팝콘도 튀겨서 기름에 튀겨서 하면 되게 맛있는데요. 일단 소금과 설탕을 넣어서 하거나 소금과 설탕을 후라이팬에 녹여가지고 달고나 설탕으로 만들면 되게 판매할 때 편스타랑이 하는 거 봤어요. 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녹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달고나 설탕으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과일청과 과일잼, 치즈, 초콜릿, 생크림, 휘핑크림 다양한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콜라 같은 데도 넣어서 맥주 같은 데도 막걸리나 기타 소주 이런 데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쓰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소금 설탕을 만드실 때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를 과일청과 과일잼을 가루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첩,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